내 남편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 불과 3시간 만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지도 못한 채 나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속였어. 준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었어. 70세 노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방금 전까지 남아있던 나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았습니다. 남편이 간 지 3일째. 나는 아직 눈물도 다 흘리지 못했는데 세상은 또 한 번 나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47일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가 남긴 모든 것마저 의심해야 했던 한 여자의 진실을 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세월의 극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 응, 괜찮대. 그냥 과로래. 되돌아보면 그 대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2023년 3월, 우리 부부는 결혼 2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대기업 건설회사의 부장이었고, 나는 동네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23살에 만나 25에 결혼한 우리는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미국 간다. 대학교 4학년이 된 딸 수진이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들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와 나는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3월 중순부터 준호의 얼굴에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입맛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종합검진 좀 받아봐. 내가 걱정돼서. 괜찮아, 미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바쁜 거야. 다음 달 되면 프로젝트 끝나.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3년을 함께한 남편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4월 초 준호가 집에 일찍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밤 10시는 넘어야 퇴근하는 사람이 오후 6시에 집 문을 열었습니다. 미니야, 우리 엄마 모시고 저녁 먹으러 한번 가자. 어머님을?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냥 오랜만에 효도 좀 하고 싶어서. 이상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던 준호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하지만 나는 그게 좋았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건 언제나 환영할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70세였지만 아직 정정하셨고 혼자 집에서 사시며 가끔 우리와 연락하는 정도였습니다. 준호야, 갑자기 왜 이러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새 제가 어머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준호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작별 인사였습니다. 준호는 이미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4월 23일 새벽 3시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구역질 소리. 나는 급히 일어나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세면대에 고인 피를 봤습니다. 선홍빛 피. 준호는 그 앞에서 휴지로 입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미니야. 미안해.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어서. 그날 새벽 우리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CT 촬영, 혈액 검사, 내시경, 온갖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의사는 우리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말은 간단했지만 무자비했습니다. 췌장암 사기. 전이가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께서 사실 3달 전에 이미 검사를 받으셨더군요. 그때 이미 3기 진단을 받으셨고, 뭐라고요? 나는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민희야.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병원 복도에서 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안았습니다. 그의 몸은 예전처럼 든든하지 않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가 얼마나 홀로 고통받았는지를. 미안해.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수진이 유학 준비로 바쁜데, 너도 서점 일로 힘든데, 나 혼자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어. 바보. 그게 혼자 견딜 일이야? 우리 부부잖아. 의사는 준호에게 남은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완치는 불가능하고 단지 수명을 조금 연장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병원이 됐습니다. 항암 치료, 통증 관리, 영양제. 나는 서점 문을 닫고 준호를 간병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수진이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딸에게 아빠의 병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좀 아프지만 치료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딸의 미래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5월, 6월이 지나갔습니다. 준호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한때 82kg이던 체중은 58kg까지 떨어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져서 모르핀을 투여해야 했습니다. 민희야. 고마워.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23년 동안 행복했잖아. 하지만 준호는 계속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마치 큰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남편의 마지막 순간들이 평온하기를 바랐습니다. 7월 15일 새벽 4시 32분. 준호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내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여보야, 깨봐. 제발. 하지만 준호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왔습니다. 70세의 노인은 아들의 영정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이상했지만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후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희야, 앉아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나는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희야, 내 남편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니,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네, 준호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어. 47년 전 내가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 한 거야.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남편을 잃었는데 이제 그의 정체성마저 잃어야 한단 말입니까?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미안해, 민희야. 하지만 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준호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거든.
진실을 말하라고.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가 알고 있었다고? 그럼 언제부터?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던 거죠? 47년 전 7월 12일 나는 서울중앙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어.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난 지 3시간 만에 죽었어. 선천성 심장질환이었지.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10개월을 기다렸는데 내 아이가 죽었어.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옆 병실에서도 남자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엄마는 산후출혈로 죽었어. 아기만 덩그러니 남겨진 거지. 그래서 그 아기를, 응, 나는 그 남자 아기를 훔쳤어. 내 죽은 아들 대신에. 간호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서 나는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왔어. 그게 준호였어. 나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3년을 함께한 남편.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나는 그를 정말 알고 있었을까? 새벽 4시 나는 준호의 서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준호가 남긴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상, 의자, 책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3년 3월 1일. 준호가 암 진단을 받은 날짜였습니다. 오늘 의사에게서 판결을 받았다. 췌장암 3기. 길어야 6개월. 나는 죽는다. 민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수진이에게는? 어머니에게는? 아니, 어머니. 그분은 내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5년 전에 이미 알았다. DNA 검사로. 나는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5년 전이라고? 준호는 5년 동안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네. 일기를 더 읽어나갔습니다. 2018년 여름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액형 이상이 발견됐다. 나는 AB형인데 어머니는 O형, 아버지는 A형이었다.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다. 의심이 들어서 몰래 DNA 검사를 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추궁했다. 그리고 진실을 들었다. 나는 바꿔치기 된 아이였다. 내 진짜 어머니는 출산 중 사망했고 내 친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른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5년 동안 이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는 게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어머니에게 화를 낼 수 없었다. 그분도 아이를 잃은 슬픔에 미쳐서 한 일이었다. 47년 동안 나를 키워주셨다. 그게 거짓 관계였다 해도 그 세월은 진짜였다. 하지만 나는 내 뿌리가 궁금했다. 내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 병원 기록을 추적했다. 1976년 7월 12일 서울중앙병원. 같은 날 출산한 여성의 기록을 찾았다. 이름 최은영. 나이 22세. 미혼모. 산후출혈로 사망. 내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최은영. 나는 그 이름을 100번도 넘게 불러봤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이제 나는 며칠 남지 않았다. 민희에게 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가져가야 할까? 아니다. 민희는 알 자격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47년은 너무 길었다. 내가 죽으면 어머니가 민희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부탁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직이다.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마지막까지 정직하려고 했군요.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했군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준호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모르겠어. 병원 기록에는 아버지 이름이 없었어. 내 남편의 생모는 미혼모였어. 그럼 준호의 친아버지를 찾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글쎄, 아마 어려울 거야.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평생 찾고 싶어 했던 진실, 나는 그것을 대신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가 이제 없더라도 나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은 비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탐정은 1976년 서울중앙병원의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최은영이라는 여성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탐정은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인 최은영 씨는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22세에 서울로 올라와서 식당에서 일하다가 임신을 했어요. 아이 아버지는 그 식당에 자주 가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나요? 그게 바로 여기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탐정이 건넨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사진 속 남자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주 낯익은 얼굴. 이강훈 씨입니다. 현재 72세. 대형 건설회사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탐정이 다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는 알았습니다. 이강훈, 준호가 다니던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준호가 자기 아버지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강훈 회장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47년 전 자기가 임신시킨 여자가 죽었다는 것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도 나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준호는 15년 동안 자기 친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겁니다. 서로 모른 채로. 부인, 제 조사가 더 있습니다. 이강훈 회장에게는 적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이준석. 현재 45세. 회사 전무이사입니다. 그 사람이 준호의 이복 동생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무는 준호 부장과 회사에서 경쟁 관계였습니다.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들, 승진해서 번번이 밀려났던 일들, 이준석 전무가 준호를 견제했던 모든 순간들,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강훈 회장을 만나야겠다고. 3일 후 나는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인, 회장님께서는 약속 없이는 면회가 어렵습니다. 꼭 만나야 해요. 박준호 부장에 관한 일입니다. 비서가 회장에게 연락했고 놀랍게도 회장이 나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72세의 노인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준호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코가, 인매가. 앉으시죠, 부인. 준호 부장의 부인이시죠? 네. 김민희입니다. 준호 부장,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귀한 인재를 잃었어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던 아들이요. 회장님은 1976년에 최은영이라는 여자를 아셨나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답해주세요. 아셨나요? 은영이를 알았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75년 여름 나는 25이었어요. 아버지 사업을 돕느라 바쁜 시절이었죠. 은영이는 내가 자주 가던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21살, 부산에서 올라온 순박한 아가씨였죠.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신분이 다르다고. 나는 재벌가의 아들이고 그녀는 식당 종업원이라고. 은영이가 임신했을 때 아버지는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나는 나약했어요. 아버지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죠. 은영이는 혼자 서울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녀는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1976년 7월 12일 서울중앙병원에서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살았습니다. 남자아기였어요. 그 아이가 제 남편 박준호였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2세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내 아들이? 네. 준호는 회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47년 동안 몰랐을 뿐이죠. 준호도 5년 전에야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았고 회장님을 찾아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내 아들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회장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72세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나는 그 애가 내 아들인 줄도 모르고 승진도 제대로 안 시켜줬어. 준석이만 챙겼어. 내 죄야. 다 내 죄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강훈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회사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전국이 이 회견에 주목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 47년 전 저는 한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했고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를 임신한 채 홀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그 아이가 바로 지난달 세상을 떠난 우리 회사의 박준호 부장이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제 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준호는 훌륭한 직원이었고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저는 발표합니다. 고 박준호 부장의 가족에게 회사 지분 10%를 증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나는 TV로 그 회견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희야, 이게 맞는 걸까? 모르겠어요, 어머님. 하지만 준호 씨가 원했을 것 같아요. 진실이 밝혀지는 걸. 다음 날 이준석 전무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이복 동생. 그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아니, 형. 죄송합니다. 제가 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일어나세요.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회사에서 준호 형을 괴롭혔어요. 경쟁자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은 제 진짜 형이었어요. 제가 평생 찾던 형이었어요. 이준석은 울었습니다.
45세 중년 남자가 울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형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형님의 가족에게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평생 챙기겠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 씨도 기뻐할 거예요. 그날 저녁 이강훈 회장도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준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회장은 영정 앞에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그리고 어머님, 제가 준호의 장례를 다시 치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아버지로서의 장례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준호 씨도 원할 거예요. 우리는 준호 씨의 추모식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장례식장에서 이강훈 회장의 아들로서의 예우를 갖춰서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 언론, 그리고 준호를 알던 모든 사람들. 나는 추모사를 했습니다. 준호 씨는 평생 자기가 누구인지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 답을 찾아줬습니다. 준호 씨는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훌륭한 남편이었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 씨는 끝까지 정직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진실 덕분에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 있습니다. 준호 씨, 고마워. 당신이 나한테 준 마지막 선물 잘 받았어. 나는 영정 앞에 꽃을 바쳤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서점을 다시 열었습니다. 준호장학재단의 이사로도 일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할아버지와 삼촌을 만났습니다. 이강훈 회장은 수진이를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이준석 전무는 우리 가족을 자주 찾아와 준호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47년 동안 키워주신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느 날 나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세요? 그때 그 아이를 데려온 것을? 글쎄, 잘못된 일이었지.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 나는 47년 동안 준호를 사랑했고 준호도 나를 엄마라고 불러줬어. 그게 거짓이었다 해도 그 사랑만은 진짜였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함께 준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새로 만든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호, 이준호. 1976년 7월 12일부터 2023년 7월 15일. 사랑하는 아들, 남편, 아버지. 그리고 진실을 찾은 사람.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수진이도 잘 지내. 당신 아버지도 만났어. 늦었지만 우리 이제 가족이 됐어. 당신이 평생 찾던 것들 내가 다 찾아줬어. 이제 편히 쉬어. 그리고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23년 동안 함께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피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준호는 두 어머니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한 분은 그를 낳았고 한 분은 그를 키웠습니다. 둘 다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두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한 분은 그를 만들었고 한 분은 그를 아들로 인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요. 삶이란 때로 잔인합니다. 우리가 찾던 것을 너무 늦게 발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찾아야 합니다. 진실을, 사랑을, 용서를. 그것이 준호가 제게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도 나는 서점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준호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가 남긴 47일간의 마지막 선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 나는 웃으며 당신을 기억할 수 있어. 고마워.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진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알 자체가 또 다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더 건네보세요. 늦기 전에. 그리고 진실 앞에 용기를 내보세요. 비록 아프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준호와 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